와, 자고 일어났는데 정신이 안 차려지더라고. 아, 진짜 그거 알아요? 일어났을 때 희죽희죽 웃는 거 뭔지 압니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일어나서 흐리멍텅한 상태로 내가 뭘 했냐면 나도 깜짝 놀랐는데 곧바로 네이버 검색창 켜서 그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일어난 다음에 흐리멍텅한 상태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네이버 딱 킨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내가 캐릭을 검색하고 있더라고. 내가 일어나서 흐리멍텅한 그 비몽사몽 상태로 캐릭을 내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있었다. 세상에. 그리고 좋은 거 뭔지 압니까?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 쇼츠든 저는 여러분이 저랑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느 순간 지금 난리 났죠? 꼴장면 모음집, 쇼츠, 세레머니 쇼츠, 쿠냐 세레머니 한 거 있죠? 둠칫둠칫, 쇼츠. 와, 그냥 행복사하기 직전인데? 물론 좋은 의미로.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답은 멀리 있던 게 아니었어. 답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야. 아니, 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어. 뭐 네덜란드에서 아약스로 레알 마드리드 박살낸 감독? 뭐 포르투갈에서 스포르팅으로 맨시티 박살낸 감독?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답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임. 답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임. 자, 캐릭의 맨유가 아르테타의 아스날을 3대2로 또 기가 막힌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역전승, 원정 승리를 가져왔죠. 와, 돌아버릴 것 같아. 맨유는 일주일에 한 경기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한 경기 이기면은 일주일의 행복이 일주일 내내 간다라는 엄청난 이점이 있죠. 여러분은 이제 이 행복을 일주일 동안 즐기시면 돼요. 나도 그렇고. 그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경기가 끝나고 나서 감독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 인터뷰 내용을 가능하면은 좀 찾아보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특히 이긴 경기는 더더욱. 뭐 예전 테나우 때도 그랬고 아모림 때도 그랬는데 이번 아스날전 이후로도 캐릭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경기 이후에 캐릭이 무슨 말을 했느냐? 저는 들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불과 2주 전 제가 처음 왔을 때 모든 결정은 오직 더 큰 그림을 위해, 비거 픽처를 위해 내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캐릭, 감독 본인이 들뜨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맨유는 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뭐 난리잖아요. 심지어 이긴 상대가 맨시티 아스날이야. 2연승을 가져왔다고요. 아모림은 가져오는데 1년 걸린 그거를 캐릭이 고작 2경기 만에 2연승을 가져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좀 많이 달아올라 있어요. 그런데 캐릭이 맨시티전 이후에도 똑같이 한 말인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들뜨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번 경기 이후에도. 우리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겁니다. 두 경기에서 엄청난 결과를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만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할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맨유의 상황이 뭐 물론 이제 단독 4위로 올라서긴 했지만은 챔스권 사이에 그 격차가 되게 촘촘하죠. 뭐 자만을 하거나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고요. 캐릭 본인도 이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인상적이었던 인터뷰가 나오는데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두 번의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만큼 우리 스스로 충분히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건 결코 쉽게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하며 지금의 이 기운을 병에 담듯 잘 간직했다가 다시 꺼내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들을 보시면은 하나같이 그렇죠. 들뜨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겸손하자.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맨시티전, 아스날전 2연승한 거 좋은 일인 거 당연히 안다. 나도 기쁘고 선수단들 즐거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한테 남은 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경기 수가 많으니까 지금 자만해서 시즌 전체를 날려버리는 그런 한심한 짓거리는 하지 말자. 방심하지 말자.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것들이 참 많이 깔려 있죠. 야,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제가 큰 그림을 위해서 모든 결정을 내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약간 정감 행동 아니냐? 이거 약간 정감 행동인데? 약간 뭔가 정식 감독을 생각하는 거야? 물론 내가 진짜 이게 정식 감독에 대한 얘기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가능하면은 피하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뭔가 큰 그림에 대한 얘기, 비거 픽처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게 임시 감독으로서는 사실 잘 안 나올 법한 말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 뭔가 의미심장하다. 뭐 그래서 캐릭은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저의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안 좋은 특성, 안 좋은 습관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경기 끝난 이후에 감독 인터뷰도 찾아보는 편이지만은 그 옛날 맨유 레전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좀 찾아보기는 합니다. 그냥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나 그런 거를 좀 서치해서 찾아보기는 하는데 이번 아스날전 승리 이후에 맨유 레전드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뭐 캐릭이 대단하다 캐릭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느냐 딱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이키냐 한 말입니다. 2연승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두 번의 훌륭한 경기였지만 누구든 두 경기는 이길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가 시즌 종료까지 모든 경기에서 이긴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그에게, 캐릭에게 감독직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가 적임자라는 확신이 안 들어요. 절대 아닙니다. 맨유에는 거물급의 감독이 필요한데 캐릭은 아니잖아. 맨유엔 더 급이 높고 더 나은 감독이 필요해요. 캐릭이 맨유를 리그 우승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자고? 저는 성에 안 차요. 난 캐릭이 맨유한테 우승컵을 안겨줄 적임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이킨뿐만이 아니라 왜 얘기를 안 하나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비도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캐릭이 이번 시즌 종료까지 임시 감독을 맡고 투엘이나 안첼로티 같은 월드 클래스 감독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아까 로이킨 한 말이랑 비슷해요. 맨유에는 월드 클래스 감독이 와야 된다. 우리는 그런 팀이다. 이런 논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이 레전드들의 말을 좀 들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드는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맨유라는 팀을 봤을 때 뭐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던 일이거든요. 외부의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뭐 지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관련해서 스콜스랑 버트가 뭐 얘기했던 얘기들, 리산드로는 혼란을 절대 못 막는다, 혼란이 리산드로를 들고 다닐 거다, 그를 골대 안에 던져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뭐 이번 로이킨이 캐릭을 리그 우승 절대 못 시킨다, 월드클래스 감독이 와야 된다, 2연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근데 사실 다 보면은 비슷한 전제가 다 깔려 있어요. 지금 맨유에 있는 선수나 감독이나 그 어떤 자원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는 성이 안 찬다, 이게 깔려 있습니다. 뭐 스콜스도 마찬가지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우리 성에 안 차는 수비수다. 로이킨, 마이클 캐릭은 우리 성에 안 차는 감독이다. 나는 마이클 캐릭에게 감독직을 맡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드는 생각은 그 맨유 레전드들이 본인의 말에 그 무게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상은 있어요. 그냥 뭐 단순한 패널이나 방송인이 아니라 그 구단 출신의 레전드들, 역사를 만들었던 인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게 뭐 시시껄렁한 농담이 됐든 아니 뭐 진지한 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언론을 탑니다. 미디어를 타요. 지난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관련한 스콜스 그것도 본인들 팟캐스트에서 한 말인데 그게 또 기사가 되고 미디어에 타고 하니까 리산드로 귀까지 들어갔잖아요. 자, 뭐 캐릭을 지지한다 안 한다, 뭐 캐릭이 정식 감독이 돼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들의 말이 미디어를 타고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나 감독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 뭐 아까 얘기했던 리산드로가 됐든 심지어 이번에 걸린 캐릭이 됐든 영향을 준다고요. 그러면 뭔가 좀 말조심을 되게 좀 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일 잘 지키고 계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영감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감님이 뭐 지금 감독에 대해서 뭐 아니면 선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뭐 비난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선수 못한다, 이 감독 마음에 안 든다,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영감님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뭐 그게 아모림이 됐든 테나가 됐든 그 이전에 어떤 감독이 됐든 간에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한다, 힘내라, 이런 인터뷰밖에 안 하세요. 뭐 그것도 많이 하지도 않으시고 말 자체도. 그 일선에서 물러나신 뒤로는 관중석에 앉으셔서 우리가 맨날 보는 모습 있잖아요. 경기 지면 울상이시고 이기면은 아기처럼 정말 좋아하시고 그런 팬으로 돌아가셔서 본다고요. 그분이 할 말이 없으셔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죠. 왜 없겠어요. 본인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들, 비판하고 싶은 부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감님이.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거 이유는 딱 하나요. 자기 말의 무게감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은 지금 감독이랑 선수가 영향을 받는다. 내 가벼운 한 번의 비판이 그들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감님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방송인 아니면 뭐 자기들이 하는 그런 미디어 채널 어쨌든 뭐 직업이니까 그것 때문에 뭐 말을 하는 거, 발언을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팬 중 한 명으로서 느끼기에는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다. 뭐 캐릭이 정식 감독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친다. 부정적인 쪽으로. 그리고 자꾸 뭐 안첼로티랑 투엘 얘기를 나오는 거 이해는 하는데 그냥 냉정하게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첼로티랑 투엘이 맨유에 올까? 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급의 감독, 월드클래스라고 하는 그 감독, 계속 얘기하는 그 양반들이 지금 맨유에 올까? 이게 첫 번째가 하나 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아하는 투엘이랑 안첼로티가 온다고 해서 맨유가 우승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려운 팀을 리빌딩해서 결과를 완벽하게 낼 수 있는 감독이냐? 저는 그 보장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캐릭의 정식 감독에 대한 여부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맨시티랑 아스날전 승리 너무나 대단하고 훌륭한 놀라운 성과긴 하지만 어쨌든 상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맨유는 좀 수비적으로 나서고 있다가 그 후에 역습이랑 속공을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공통적으로 운영을 좀 했잖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주도권에 대한 도전이랑 쟁탈이 있긴 했지만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까지 특히 아모림 체제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강팀과의 경기 결과가 아니라 상대적 약팀과의
안정적인 승점 쌓기였죠. 맨유가 강팀 상대로만 져서 지난 시즌에 15위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약팀 상대로 승점을 못 쌓았기 때문에 무캐고 때론 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연승이 없고 승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15위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캐릭에 대한 평가, 특히 뭐 정식 감독에 대한 부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 결정하고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라인을 내리는 게 아니라 라인을 올려서 상대 하프라인 인근에서 볼을 점유하고 지배권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가 만약에 템백 수비를 하고 버스 세우기를 할 때 그걸 어떻게 뚫고 득점을 하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거 하나에 대한 평가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것까지 만약에 잘한다라고 하면은 정식 감독에 대한 논의가 매우 긍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유의 그런 DNA적인 시그니처 역습과 속공 이걸로 득점하고 골을 넣는 경우들이 있었다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통쾌하고 쾌감을 얻긴 했지만 상대적 약팀을 상대로 라인을 내리면서 속공을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볼을 지배하고 경기장을 지배하면서 축구를 해야죠. 캐릭의 미들즈브러 시절을 좀 보면은 한쪽 측면 과부하 전술을 많이 쓴단 말이죠. 미들즈브러 시절에는 이제 왼쪽이었지만 지금 맨유 두 경기를 보면 캐릭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잖아요. 그 말은 즉슨 미들즈브러에서 썼던 전술 물론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어도 100% 이제 복붙해서 가져올 거란 보장이 없다. 결국에는 이제 현대 축구에서 뭐 두 줄 수비 아니면 그게 뭐 5-4-1이 됐든 5-3-2가 됐든 이제 박스 앞에 수비를 이제 두 줄로 짜르르 세워놓는 이 템백 수비를 상대로 할 때는 결국에는 위협적인 공간들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이 하프 스페이스 13번 공간, 14번 공간 이 제일 애매한 공간을 공략해야지만 상대 이 수비 진영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근데 이 하프 스페이스가 그냥 무지성 공격으로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감독이 됐든 뭐 코치가 됐든 이런 인물들이 선수들한테 체계적인 동선, 가이드라인 이거를 잡아줘야지만 열려요. 윙포드가 볼을 잡고 있을 때 풀백이 언더래핑을 한다든지 윙포드가 안으로 좁히면서 오버래핑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가 이쪽 공간에 정신이 팔렸을 때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로 크로스를 뭐 올려준다든지 그러니까 감독들이 얘기할 때 아 템백 뚫는 거 그 전술 입히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속공은 개인 능력으로 되는데 지공에서 템백을 뚫는 거, 버스를 뚫는 거 이건 체계적인 훈련이랑 약속들이 잡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유감이지만 아모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마지막까지 잘 못했습니다.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이거에 대한 공략법, 전술적인 아이디어 이게 크게 없었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크로스만 올리는 특히 3-4-2-1 체제에서 그게 많이 반복돼서 우리가 좀 답답함을 느꼈죠. 그래서 이런 약팀에 대한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찍어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판이 깔린다.